뭐든지 큰 게 좋죠. 아파! 그래서 이런 게 나왔죠.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안녕하세요, 레브렉스입니다. 오늘은 요 녀석 갤럭시 Z 플립 짜잔, 요 녀석을 공수해 왔어요. 이제 이게 곧 톰 브라운 에디션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로 지를 거라서 우선은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싶고 해서 SK텔레콤을 좀 쪼르고 또 쪼르고 계속 졸라서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요 녀석을 한 3일째 써보고 있어요. 갤럭시 Z 플립, 요 녀석을 실제로 써봤을 때 어떤지 지금부터 바로 보시죠. 역시 이거는 디자인부터 짚어봐야겠죠. 기존 갤럭시 폴드는 세로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접었거든요. 근데 갤럭시 Z 플립은 가로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접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요거 둘은 이제 쓰임새랄까? 구매할 타겟이 다르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보자마자. 쉽게 말해서 폴드는 펼쳐서 콘텐츠 소비도 하고 좀 더 넓은 화면으로 생산성 작업까지 겸할 수 있는 그런 데 메리트를 느끼는 분들이 쓰기에 좋다면, 갤럭시 Z 플립은 딱 휴대폰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접히는 걸 통해서 조금은 다른 경험, 그리고 휴대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접은 상태에서는 약간 정사각형 느낌, 펼치면 흔히 보던 스마트폰 느낌이 나요. 그냥 보셔도 아시겠지만 접은 상태에서는 크기가 상당히 아담해요. 이거를 뭐랑 비교를 해야 좀 가늠하시기 좋으려나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여권보다도 작고 제일 무난한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같은 거랑 비교를 하면 요 정도 차이를 보입니다. 작은 상태에서 사이즈 자체는 정말 휴대성 측면에서 강점인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저처럼 휴대폰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서 다니는 분들한테 좀 많이 매력적일 수 있어요. 평소에 좀 타이트한 바지를 입었다고 했을 때 요런 휴대폰 이거를 주머니에 넣으면 뭐랄까 되게 거슬리고 불편하잖아요. 앉았다 일어섰다가 할 때 이게 쫑기고 막 아파요. 어쩔 때는 뭔가 좀 민망한 그런 필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갤럭시 Z 플립 요거는 쏙 들어갑니다. 앉았다 일어섰다 해도 거슬리지 않았어요. 이게 좋았어요, 정말로. 펼치면 최근에 보여드린 갤럭시 S20 플러스와 얼추 세로 길이가 비슷합니다. 스펙 기준으로 정확하게는 167.3mm예요 근데 이게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는 조금 덜한데 요렇게 화면이 켜지면 뭔가 더 길쭉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물론 화면비 자체가 좀 긴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옆으로 있는 이 베젤, 테두리, 이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 처리가 두껍게 돼 있으니까 괜히 더 화면비가 더 길쭉해 보이는. 갤럭시 Z 플립의 실제 화면비는 21.9대 9예요. 실제로 좀 길긴 해요. 참고로 정면 기준으로 오른쪽에 버튼이 배치됐는데 지문 인식까지 되는 요 전원 버튼이 사람에 따라서는 그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높아요. 그래서 한 손으로 조작하는 그거를 기대했다면 좀 적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저처럼 손이 작으면 더 그럴 수 있어요. 잡는 위치에 따라서. 저는 보통 이렇게 잡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빡세요. 그리고 갤럭시 Z 플립 요게 재밌는 거는 아니지, 좀 동시에 아쉬운 감성인 거는 이 힌지 부분이 기존 폴드의 아쉬움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여러가지 경험을 위해서 프리스탑 기술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안정성을 높이고 오염 방지를 줄이고 그런 거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왕 폴더폰 느낌이 나게 요게 나왔으면 예전 그 폴더폰의 그 감성, 예를 들면 요런 거 촥, 그러니까 이런 경쾌함, 이렇게 통화하다가 뭐 턱으로도 탁 닫고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촥 펼치고 이제 이런 감성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갤럭시 Z 플립은 그렇게는 못합니다. 아니지, 정확하게 말하면 하는 건 돼요. 좀 많이 빡세요. 이게 뻑뻑해요. 프리스탑이다 보니까 똑같은 힘을 줘도 한 손으로 그래서 아마 처음에 예전 감성을 생각하고 이거를 보거나 사신 분들은 조금 아쉽거나 혹은 실망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삼성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만 이 뻑뻑함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 이게 펼치면 이렇게 세로로 긴 형태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용도로 쓰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게 너무 덜렁거리거나 하면 불안하단 말이죠, 쓰는 사람 입장에서. 심지어 165만 원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는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성적인 부분에서 좀 아쉽다 이런 거지, 이게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카메라 옆으로 보이는 이게 또 스크린이에요. 1.1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여기로 알림 체크라든지 통화, 음악 재생 그런 게 돼요. 요렇게 두 번 터치하면 시간이라든지 배터리 등을 바로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옆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요렇게. 미리 말해서 요게 또 재밌는 게 보통 전원 버튼을 두 번 누르면 카메라가 실행되게 갤럭시가 설정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하면 요렇게 됩니다. 여기서 펼치면 또 바로 카메라가 촬영 화면이 보여요.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갤럭시 Z 플립은 펼친 상태에서 6.7인치 크기예요. 해상도는 FHD 플러스고요. 기존 갤럭시 폴드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만져보면 약간 말랑말랑한 뭐 그런 느낌이었죠. 그게 플라스틱 소재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이라서 그런 건데 갤럭시 Z 플립은 울트라싱 글라스, 그러니까 유리 재질을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뭐다? 기존 폴드보다 조금 더 내구성이 좋고 뭔가 만지는 그런 느낌도 좋고 그리고 주름도 덜하다. 다만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주름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손끝으로 그 느낌도 있어요. 그치만 심하게 거슬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조금만 첨언을 하면 요 주름이 거슬리지 않는다 하는 거, 이거는 개인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폴드는 세로 형태 주름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쓸 때 이게 자주 만져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갤럭시 Z 플립은 가로 형태라서 사용자에 따라서는 스크롤을 하다가 만져지는 경우가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리라고 해서 너무 막 쓰면 안 되는 게 이것도 찍힘 같은 거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흠집은 남아요. 손톱으로 조금 세게 눌러도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어쨌든 디스플레이 품질이랄까 이런 거는 꽤 괜찮습니다. 색감이 나한테 뭔가 좀 과하다 싶으면 이거는 설정해서 화면 모드로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Z 플립에는 1200만화소 광각과 1200만화소 123도 초광각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광각 경우에는 YS도 적용했어요. 물론 전면에도 카메라가 있는데요. 1000만화소입니다. 이 갤럭시 Z 플립이 카메라를 이용할 때 조금 재밌는 게 UX가 아이디어가 꽤 괜찮아요. 접히는 화면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게다가 이게 되게 부드럽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앵글을 로우로 찍을 때라든지 기존하고는 조금 다른 포지션에서 재밌는 경험을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카메라만 이제 이런 UX가 되는 건 아니고 구글 듀오 같은 앱도 됩니다. 구글 듀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외에서 가족들이랑 뭐 영상 통화를 한다든지 이럴 때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것도 꽤 빠릿하고 부드럽게 작동을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진짜로 통화가 연결된 상태에서만 UX가 작동을 해요. 다시 카메라 얘기로 돌아와서 카메라를 실행했을 때 위쪽으로 이 버튼을 누르면 겉면에 있는 이 스크린, 이걸로 미리 보기 같은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좀 더 나은 퀄리티로 자기를 보면서 찍는다든지 브이로그를 한다든지 이럴 때 쓰임새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1.1인치거든요. 화면이 작아요. 해서 이제 이걸로 내가 다 보이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도를 잡는다든지 이럴 때는 조금 요령은 익혀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녀석도 S20 시리즈처럼 싱글 테이크, 마이 필터 같은 기능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모드도 있는데요. S20 시리즈 수준은 아니고 예전처럼 14장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돼요. 이 밖에 갤럭시 Z 플립은 21.9:9 화면비를 살려서 멀티 액티브 윈도우, 쉽게 말해서 멀티태스킹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삼성페이라든지 무선 배터리 공유, S20 시리즈에서 제가 반갑다고 했던 퀵쉐어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방수 방지는 없어요. 제가 이거를 구한다고 했을 때 화면비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얼추 유튜브를 보면 이런 느낌이고 게임을 하면 또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퍼포먼스는 뭐 올해 최신작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퀄컴 스냅드래곤 855 플러스가 들어갔고 8기가 램, 256기가 저장 공간 등이 조합되면서 제법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굳이 보여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지간한 게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제가 아까 요거를 한 3일 정도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써보면서 아쉬운 게 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접으면 요게 요렇게 조금 각이 졌거든요. 그리고 소재 특성상 미끄럽단 말이에요. 해서 접은 상태 기준에서 무선 배터리 공유를 할 때 위에 올려둔 기기가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다만 이거는 그래도 각도를 생각해서 폰을 두고 올리면 조금 덜해지긴 하더라고요. 또 이거는 제가 정말 놀랐던 게 제가 평소에 뭐 편집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 폰을 여기에 두고 쓰거든요. 이제 이런 데는 막 장비들을 올려두기 때문에 제가 책상에 두고 막 편집을 하고 있는데 진동이 오는 거를 무시하고 그냥 뒀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툭 거리면서 떨어져서 보니까 이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덜덜덜.
거짓말 같지만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조심해야겠구나. 물론 이거는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치만 알아두시고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또 이제 무선 충전이 되는데 이 충전되는 위치가 좀 애매해서 스탠드형 제품 중에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모노라는 거, 덱스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거, USB 2.0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도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165만 원인데 이건 좀 너무 뺀 게 아닌가. 자, 이제 정리를 하죠. 갤럭시 Z 플립 요거 재밌어요. 분명히 꽤 괜찮은 제품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갤럭시 폴드가 가지고 있던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당히 개선을 했어요. 실제로 둘 다 만져보면 이게 개선된 거, 그리고 분명히 메리트 이런 게 충분히 체감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갤럭시 폴드 같은 타입보다는 이런 거 갤럭시 Z 플립 이게 나한테 더 맞다, 이런 경험을 나는 원했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주요 특징이라든지 기능 이런 거는 다 이미 아실 테고, 아직 안 써봤으면 모를 만한 그런 부분들, 그런 몇몇 개는 뭐 예를 들어서 제 영상이라든지 다른 분들의 컨텐츠 이런 거를 참고하면서 꼭 미리 체험존에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는 거를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제가 아까 요 녀석을 SK텔레콤에서 빌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갤럭시 Z 플립은 T-다이렉트를 통해서 SK텔레콤 회선으로 써주세요. 이런 말을 하면서 소개도 하고 그래야 제가 다음에 또 빌려올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톰 브라운을 지르면 개봉기부터 해서 그런 상세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분명히 아쉬운 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쉽게 구할 수 없는 게 나오면 저 같은 부류는 또 사봐야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체크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